나는 1944년 해방이 되기 1년 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해방이 됐을 때는 3학기가 됐죠. 2학년 중간이었는데 그 다음 해, 그러니까 3학년 때 우리 집에서 낡은 책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. 물론 일제시대는 우리말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책도 읽을 수가 없었는데 3학년이 되면서 겨우 한글을 배우면서 떠듬떠듬 우리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내가 다른 학생보다 조금 나았던 것은 한문 서당에서 한문을 배울 때 하고 한이 같은 그 토시를 배울 때 그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좀 빨랐습니다. 예를 들어 상유천하고 그럼 위에 하늘이 있고 하유지하니 아래는 땅이 있으니 이제 이런 식의 그 토시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은 그 당시에 앞장 뒷장이 떨어져서 책 이름도 모르고 또 저자도 모르는 상태로 읽었습니다. 그리고 보시는 대로 이 책은 마분지로 종이도 거물 뿐만 아니라 그때는 전부 내렸었고 또 문법도 지금의 문법처럼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파가 들어가 있던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죠.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가 고구려의 기상을 나타내는 벽화들이 있고 또 일제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우리의 영웅 김유신과 을지문덕 장군이 나오지 않습니까? 우리가 김유신 하면 삼국통일의 영웅이고 을지문덕은 중국 수나라와 싸운 우리가 최고의 영웅이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대단히 그 민족적이고 또 우리 국사를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거의 책들이 한자로 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한글의 책이 드물 때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뜻도 잘 모르면서 혹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읽어서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되었습니다. 책의 분량은 한 350페이지쯤 됩니다. 그러다가 5학년이 되었는데 5학년이 되니까 사회과 교과서가 왔는데 그 책 이름은 우리나라의 발달입니다. 그럼 우리나라의 발달이 보니까 꽤 한국 역사죠. 한국 역사를 들치니까 놀랍게도 내가 읽었던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었습니다. 그래서 깜짝 놀라고 너무 기뻐서 그 시간만 되면 내가 앞서서 설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은 역사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대단히 그 기분도 좋았고 그것이 제가 오늘까지 역사를 전공으로 하고 역사와 함께 살아온 그 계기가 된 그런 중요한 책입니다. 그러면 이 책에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. 가령 김유신의 얘기는 셋이나 나오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싸우는데 살아 돌아간 자 2,700명이다.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는 겁니다. 연개소문, 서동요, 바보온달과 평강공주, 뭐 귀가 컸다는 경문왕의 귀, 만파식적, 소금장수 울불, 뭐 이런 우리가 많이 알려진 얘기들로 이제 가득했습니다. 그러니까 대개 이야기는 51개였고 그리고 사파가 19개가 들어 있습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931년에 이 책이 나와서 3, 4판까지 나왔고 또 36년에 나오고 또 내가 읽은 이 44년에도 3판이나 나왔고 그런 거를 보면 그 당시 쉽게 우리말로 쓰는 이 역사책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일제시대에 우리 역사를 이렇게 썼다는 점에 대해서
우리 이은상 씨의 그 노력이나 정신을 거룩하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그 책을 6.25 전쟁이 나면서 잃어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책 이름도 모르고 저자도 모르고 내용만 머릿속에 있었는데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며 잊어버렸는데 그 책을 다행스럽게도 1968년에 청계천의 한 서점에서 발견한 겁니다. 바로 그것이 이 책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책 뒤에다가 그거를 썼습니다. 1968년 8월 1일 청계천 고서점에서 잊어버린 후 18년 만에 찾다. 그렇게 써놨습니다. 그날 저녁은 못이 더웠는데 여름이었는데 집에 와서 다시 들여다보고 근데 이 책이 저에게 특히 또 흥미있게 보였던 것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좀이 먹고 옆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아주 옛날 그 모습처럼 느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사실은 우연히 춘원 이광수에 대한 글을 읽다가 1931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이광수가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쓴 것을 발견했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광수는 2차 돈의 죽음, 가실, 마이태자, 원효대사, 단종회사, 세조대왕, 이순신 등 이런 거를 전부 역사소설로 썼던 사람인데 그는 동아일보에서 조선사화집 이은상 씨의 근래의 저서를 읽고 라는 서평을 쓴 겁니다. 그 서평에서 그는 말합니다. 조선 역사의 민중화 이것은 조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. 왜 그러냐 하면 조선인은 학교에서 조선 역사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.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은상 씨의 이 조선사화집은 조선사를 민중에게 가르쳐주는 훌륭한 임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다.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. 그것은 정말 올바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그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읽기를 권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끝에 이 역사적인 공헌, 그러니까 역사적인 공헌은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. 그 당시 우리 민중,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의식, 역사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줬느냐. 물론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하고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다.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책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발견해서 오늘날 80세 중반에 이르도록 가지고 있고 지금도 한국사에 있어서 혹 모자라는 부분이나 불확실한 게 있으면 이 책을 제가 찾아보곤 합니다. 그러니까 제 일생에 있어서 저와 함께 동행한 책이고 저로 하여금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책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에게 역사의 길을 가르쳐 줬다.